이제 금요일날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4주간의 이제 결장이 있다는 거. 미리 개눈가를 한 4개를 찍어놓고요. 내일 와가지고 내일 시간 맞나요? 한 4시간 해가지고. 네, 내일 시간 맞나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스날이 지금 리그 4경기째 승리가 없죠. 본머스전은 뭐 퇴장자가 또 있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리버풀 홈 경기 무승부했고 뉴캐슬 원정 졌고요. 첼시 원정에서도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끼들. 아스날 그래도 여전히 경쟁 잘하고 있잖아요. 무슨 경쟁이요? 4위 경쟁이요? 네. 지금 아스날이죠. 사스날이죠. 자, 그래서 모두가 이제 아스날에게 멘트를 오랜만입니다. 똑같이 치네. 왜요? 내가 만약에 내 인테르 막 네. 4위하고 막 네네네네. 들거리는데 이런 멘트 들었잖아? 쌍욕했다. 아르테타 이제 또 지난 시즌 경쟁, 지지난 시즌 경쟁, 근데 결국 우승 못했고 올 시즌에는 진짜 좀 우승하나?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우승 가능성은 이제 슬롯의 리버풀이 그치, 세죠. 네. 아니 모르겠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그쵸. 경기. 지금까지 아직 많이 상황만 남았어. 놓고 보면 3분의 1 저는 했잖아, 3분의 1. 네, 제일 좋다고 보는데 지금 아스날이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승점 드랍을 꽤 이제 많이 한 상황인데 네. 외대고르 부상 맞물리면서 이런 공격 전개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데 걔가 그 외대고로 없는 게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근데 제일 그러니까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좀 모호한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 골을 못 넣은 거라고 봐요 저는. 맞아. 골을 못 넣은 거지 경기 자체가 뭐 이렇게 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통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지 일반화 시키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4경기 연속 무승이니까 이게 지금 딱 이거 뭐가 문제가 있네 4번 이유를 찾죠. 근데 봤더니 외대고르가 없네? 외대고르가 없네. 이거 주장이고 에이스인데 외대고르가 없으니까 이거 외대고르 없으니까 여기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당연히 있으면은 더 좋은 경기를 보였을 수도 있죠. 근데 거꾸로 보더라도 있었어도 골을 넣어야 될 때 못 넣었으면 똑같이 못 이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골을 못 넣은 게 현재 아스날에서는 제일 크다. 그리고 이제 미켈 아르테타 감독도 기자회견을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재밌게 얘기한 건 뭐냐면 아르테타가 이게 첼시전 끝나고 나서였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느끼기에 우리들은 지금 골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희망한다. 그러니까 호프라는 영어를 동사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골은 내가 집념으로 집어 넣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골 상황까지는 가는데 골 상황이 됐을 때 골이 들어가기를 희망하지 골을 내가 기어코 집어넣겠다는 집념이 우리한테는 없다. 기우제식 득점인데 그러면 진짜 들어가길 이게 네. 아니라 어떻게든 쑤셔 넣어야 된다. 네. 그럼 본인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돌려서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는 게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합리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 레벨은 그리고 우리는 프로기 때문에 무조건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그거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작년에 1월이었나 2월이었나 그때도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히든풋볼 하다가 그때도 히든풋볼 했어요? 제가 이제 딱 1년 됐죠. 이제 딱 1년. 제가 11월 2일 날 처음 나왔을 겁니다. 11월 2일 날 처음 나왔는데 아무튼 그때도 이제 저희가 그때가 이거 개눈가래 시선 할 때는 아니었고 중간에 이제 뭐 리그 우승 향방 막 이런 거 얘기할 때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좀 뭐 이렇게 뭐 시티가 우승하네 아스날이 하네 했는데 그때도 당연히 이제 시티가 한다 하고 뭐 시티가 결국 하긴 했지만 진짜 요만큼 차이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스날 야 또 사스날이야 이거 못해 이거 하고 무조건 떨어져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마 리버풀이랑 뭐 비겼었나 그러고 승리가 없을 때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골 못 넣는 게 이슈였어요. 이슈여서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하다가 이제 진행했는데 그래서 누가 우승할 것 같냐 해서 한 명씩 꼽는 거였는데 저는 아스날 꼽았어요. 아스날 꼽고 제가 얘기했던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성이 8이고 감정적으로 응원하니까 2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 새끼는 거꾸로면서 감정이 8이고 이성이 2면서 왜 저렇게 거짓말하냐고 욕을 엄청 그때 막 채팅창에도 그렇고 했는데 그때 이제 추메 이주원 대표님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면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니까
골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골 못 넣으니까 우승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래요. 원래 골을 못 넣는 선수들이 아닌데 지금 일시적으로 좀 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제일 문제가 사실 문제여서 야 얘네 우승 못한다. 얘네 우승 못해라고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골을 넣을 장면이 안 와야 된다. 그럼 그건 문제다. 그럼 얘네 우승 못한다. 근데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인데 골을 일시적으로 못 넣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했거든요. 어쨌든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마무리가 지금 네. 안 되고 있으니. 네, 근데 거꾸로 해서 그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카 골 못 넣는 선수예요? 외대고로 골 못 넣는 선수예요? 카이 하베르츠 골 못 넣는 선수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골을 카이는 넣어. 약간 카이는 약간 근데 지난 시즌에 지난 시즌 좋았으니까. 네, 지난 시즌에 근데 승점 3점 엄청 많이 벌어줬고 많이 벌어줬죠. 결승골 진짜 많이 잘했어. 나가지고. 카이. 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그거 지금도 솔직히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럼 결국 최근 부진의 원인은 그냥 마무리가 안 돼서네요. 뉴캐슬전은 제가 봤을 땐 예외. 뉴캐슬전은 뉴캐슬한테 압도당한 거 맞아요. 경기력적으로 봤어요. 뭐 압도까지는 아닌데 되게 답답했어. 네, 한 6대4. 근데 뉴캐슬이라는 팀이랑 하면은 원래 경기 양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제 개인 방송 라이브 오랜만에 켜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약간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무리뉴랑 베니테즈 있을 때 리버풀이랑 첼시가 사실 뭐 더비랑 뭐 라이벌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있진 않잖아요. 없었지. 근데 그게 됐죠, 네, 라이벌이가. 근데 이제 둘이 싸우다가. 짰고 막 챔스 4강 그치. 만나고 막 뭐 컵 대회 결승 짰고 만나고 하면서 누간지 그게, 유령골 막 이런 네, 거. 엄청 그게 세졌는데 저는 순위랑 관계없이 아스날이랑 뉴캐슬이 최근 한 3년 보면 그런 관계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기 보시면은 아스날 팬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 묘하게 완전 진짜 막 개처럼 박 터지게 싸우는 그게 있어요. 맞아요. 물론 뉴캐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보면은 그 라이벌리가 없었던 게 생겨가지고 막 엄청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지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상대고 뉴캐슬한테는 메이비 한 6대4? 6대4 정도로 좀 경기 내줬다. 그리고 이제 경기 졌다. 그리고 아르테타도 아마 제 기억은 기자회견 끝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은 퍼포먼스에서는 좋았다고 얘기 못 한다고. 이제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그래도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제 못 이겼다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외대고르 얘기가 자꾸 이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외대고르가 빠지면서 그런 측면에서 생긴 문제점은 그럼 내적으로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어쨌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 자체가 크니까 뭐 축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좀 공 가지고 공격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첼시전에 바로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죠? 이 아르테타가 감독하면서 이제 경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거죠. 보니까 오기 전에 어제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캐러건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미켈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주세 무리뉴가 돼가고 있다. 봤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영입된 선수를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딱 그게 좀 보이긴 하죠. 시각적으로. 왜냐면은 뭐 파비우 베이라, 진첸코, 가브리엘 제수스 왔다가 그 다음에 보면은 팀버, 카이 하베르츠, 뭐 데클랑 라이스 막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칼라피오리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이제 파워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사이즈가 피지컬적으로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는 선수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르테타 같은 경우에는 지공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우 블록 했다가 수비를 해서 공을 뺏어낸 다음에 공격 전환으로 골을 넣는 거에도 꽤 익숙한 팀인데 이제 보통 외대고르가 마르틴이 있으면 이제 일선으로 나오거든요. 일선으로 나와서 여기서 트랜지션을 가져가는데 결국엔 상대 수비가 이제 뭐 나와 있다고 치면은 상대가 수비 진영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공을 뺏어내고 역습을 전개한다고 쳤을 때 득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여기서 패스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드리블을 한 이후에 아니면 진영을 끌어올려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일단 여기서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크죠. 물론 이제 외대고르가 없을 때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온 게 트로사르랑 이제 하베츠가 둘이서 나와가지고 일선을 가져가는데 둘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메이비 나쁘지 않은 옵션이죠. 근데 반면에 거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저 컬렉티브한 거죠. 나 빼고 나 외에 더 많은 선수를 끌어들여서 공격 작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좀 퀄리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첼시 때 무리뉴의 느낌이 지금 아스날은 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좀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 외적으로 이제 지공 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큰데 지공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테르전 가져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테르전 같은 경우는 인테르는 뭐 챔스에서 흔히 얘기하는 강팀들이랑 하면 이제 로우 블록 해버리고 미들 블록 생략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도 결국 아스날이 경기를 못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경기를 잘 하긴 했는데, 근데 이날도 보면 결국에는 인테르가 막판에는 5-4-1로 바꿨는데 그 전까지 이제 5-3-2로 했다 보니까 5-3-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아마 이선이 3명이다 보니까 중앙으로 직접 그러니까 공을 정면에서 넣어서 전개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대각선으로 전개를 해야 되고 결국엔 노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선이 3명으로밖에 커버가 안 되니까 여기서 한쪽 측면으로 공이 갔을 때 특히 아스날 같은 경우는 윙어가 어쨌든 간 원원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더블팀이 오게 되면은 더블팀이 왔을 때 2명까지가 이제 공이 있는 쪽 스트롱 사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공이 있는 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럼 이선이 여기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물론 승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전환이 라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서 여기서 공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백라인을 직면할 수가 있어요. 백라인을 직면해서 플레이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웨데고르가 있고 없고 차이는 뭐냐면 웨데고르는 기본적으로 왼발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옵션으로 특히 이제 사카랑은 파트너십이 벌써 꽤 몇 년이 오래됐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는 게 아스날은 2대2 상황으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오른쪽 측면에선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거의 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웨데고르 사카 네. 것 때문에. 이게 왼발잡이 2명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5-3-1 때보다는 뭐 상대가 4-4-2나 4-3-3을 할 때 좀 더 도드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 여기서 왼발잡이 2명이 있게 되면은 사카 같은 경우는 거의 5대5란 말이죠. 엔드라인으로 가는 비율 5, 그 다음에 안쪽으로 플레이하는 비율 5기 때문에 여기서 양재택일이 걸리는데 만약에 걸려서 안쪽으로 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전환을 왼발로 시도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보자면 이제 웨데고르가 가장 크죠. 근데 이날 경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로우 블록으로 갔을 때는 포지셔닝이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이뤄지다 보니까 여기 뭐 카이가 여기 있다가 카이가 나오고 여기 뭐 트로사르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히트맵을 보진 않았는데 아마 트로사르가 이 위치에 제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이제 화이트 와가지고 있고 화이트가 안쪽 좁혀 들어와서 있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방금 얘기한 플레이가 나오기 위해서 그 각도 자체가 안 나와요. 각도 자체가 쉽게 나오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쪽 측면에서 공격이 이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근데 특히 그리고 이렇게 전환을 해서 1선이랑 5-3-2로 보자면은 1선이랑 2선 사이에서 공이 넘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보자면은 인테르가 당연히 수비를 엄청나게 잘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타이밍이 맞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2선을 다이렉트로 바로 관통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플레이도 여지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트로사르가 됐든 하베르츠가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카이가 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왼발잡이니까 그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특히 트로사르가 계속해서 이 공간에 있게 되면 오른발인데다가 웨데고르처럼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개답답함. 예, 여기서 이 1선과 2선 사이 공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선을 다이렉트로 공략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이날도 경기를 못한 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찬스가 2선까지 한 번에 공략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또 여지가 있고 이렇게 상대가 로우 블록으로 내려앉았을 경우 특히 기술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좁아졌을 경우에도 결국에는 공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웨데고르는 지금 아스날로 보자면은 없죠. 미드필더 구석에서는. 되려 근데 현 시점에서 비슷한 캐릭터 혹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자면은 은하네리 같은 경우 비슷한 경우가 그래서 되는 팬들이 은하네리를 좀 더 써보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기도 하고 네. 트로사르보다는. 실제로 그래서 그 인테르 경기 때 보시면은 교체로 들어왔는데 물론 막판에 이제 5-4-1로 이제 인테르가 포지셔닝을 바꿨다 보니까 약간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은하네리 같은 경우가 그게 돼서 위협적인 장면이 그래도 몇 번 맞아. 나왔거든요. 슈팅도 때리고. 예, 유슈팅은 아니었지만 이제 공이 나가긴 했는데 은하네리 같은 경우 왼발인데다가 그 웨데고르랑 비슷한 퀄리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는데 어쨌든 간 아우 인테르 수비가 너무 많네. 아니 너무 많다. 뭘 쓰면 원래 백스리 쓰는 팀인데 5명이나 있네. 아니 그럼 뭐 백스리 쓰는 팀이랑 뭐 안 할 거야 경기? 왜 이렇게 많어? 이게 그게 조금 사실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제 히트맵 봤거든요. 딱 저 자리가 트로사르가 제일 많이 위치했었던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쪽에 그 메리노가 이날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피터. 메리노하고 이제 마르티넬리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쪽은 이제 사카 쪽이었는데 전반은 주로 왼쪽에 많이 공을 보냈고 후반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공을 좀 많이 보냈고 그게 아마 지금 장코치가 얘기한 대로 그 부분 때문이지 않았을까. 트로사르가 거의 영향력을 사실 전반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그게 아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텔전의 경우에는 보면은 결국에 핵심이었던 건 뭐냐면은 인텔가 이거보다 더 내려앉으니까 로우 블록 아예 박스까지 이제 내려앉으면은 아스날 입장에서 제일 위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 그거죠. 특히 메리노가 이제 선발로 나왔던 게 이제 주요했던 이유는 여기서 마르티넬리 공 왔을 때 같은 경우 더블팀 오고 뭐 팀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오게 되면은 여기서 2대2로 플레이하는데 한 명한테 2명 고정시켜놓고 여기서 크로스를 다이렉트로 가든 아니면은 고정시켜놓고 여기서 나와서 순간적으로 약간 여유를 만들어서 크로스를 올리든 어쨌든 간 인스윙으로 크로스할 수 있는 상황을 좌우에다가 다 가져가고 그리고 메리노 같은 경우 이제 뭐라서 카이 같은 경우 애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 근데 메리노는 기본적으로 2선 자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갈 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공이 올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야 펀칭으로 머리 맞은 장면도 맞아. 그렇고 그 이렇게 몇 장면 보면은 메리노 같은 경우 공이 올라갈 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뒤에 있다가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 들어가기. 이제 공에 도달하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그 카드를 가지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슈팅 아마 20개인가 했을 거예요. 네. 슈팅 20개인가 하고 블락이 10몇 개인가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은 이거는 인테르 수비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아스날 전체 슈팅 20개. 아 그리고 이날 저 크로스도 되게 많은데 좀 답답했어. 크로스 한 40, 46개, 48개 그 정도 했어요. 코너킥까지 합쳐가지고 한 60개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었거든요. 후반전에는 특히 그러니까 거의 뭐 아스날이 계속해서 포지션 갖고 이제 공격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지? 그 모예스가 맨유 했을 때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래서 아르테타가 모예스 있을 때 선수여갖고 저걸 배웠나? 생각이 들 정도로 크로스를 너무 많이 올려. 어우 답답하다. 그랬었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죠 그냥 내가 하기 싫어도 상대가 나한테 강요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날 인테르가 그걸 강요한 거죠. 그 메리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뭐 초반에 이제 부상도 있고 해가지고 빠져 있는 게 있었지. 빠져 있는 기간이 있긴 했지만 저는 엄청나게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아스날 예, 스쿼드에 맞춰서도 그게 공 가졌을 때도 그렇고 특히 메리노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카이 얘기하면서 왔을 때 특히 막판 같은 경우가 상대 내려앉았을 때 이 인스윙 크로스가 올라가면은 헤더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했던 게 그 맨시티랑 지지난 시즌 경기할 때 보면은 혼란이 맨시티는 있어서 아스날의 압박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혼란한테 다이렉트로 골킥으로 에데르손 킥 좋으니까 보내고 거기서 데브루이너가 3자 플레이 받아가지고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아스날은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 골킥을 길게 보낼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 보면은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킥이 다이렉트로 가는 빈도가 엄청 높거든요. 굳이 압박 좀 상대가 빡세게 들어온 팀이라고 하면은 센터백한테 걸려서 지나가자. 안 받게 하고 그냥 보내요. 근데 보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카이가 옵션이 돼주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메리노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여전히 지공을 잘하는 팀인데 지공을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쨌든 한 번에 길게 넘어갈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상대한테 결국에는 또 고민거리를 줘야 되죠. 얘네 짧게 패스하려나? 아니면 또 길게 가려나? 근데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길게 가도 메리노랑 카이가 있으면은 그것도 솔직히 딸 확률이 높은 팀이 높아지지. 되고 반면에 그러면은 압박을 안 온다고 치면 센터백 받아서 플레이하면은 그 퀄리티는 또 여전히 있는 팀이고. 그럼 결국 상대한테 이것도 양자네요. 그쵸. 너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알아? 하고 네. 이렇게 계속 이제 그걸 네. 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외대고로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어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피하도르라 그래요. 삐아도르. 네.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축구를 보면은 보통은 하이라이트를 봐도 그렇고 공을 보면 얘가 이렇게 뭘 하는지를 보잖아요. 얘의 액션을 보잖아요. 공 가진 사람들을 보죠. 네, 얘가 제꼈다, 패스를 했다, 그치. 아니면은 한 명을 제꼈다, 두 명을 제꼈다, 그리고 슈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피하도르가 그냥 영어로 직역하면 픽서예요. 픽서, 고정시키는 사람. 고정시키는 사람에서 그냥 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선수는 상대 팀을 나에게 고정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고정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외대고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단순히 이제 고정시킨다는 게 아니고 공을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선수죠. 공을 오래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1선이랑 2선 사이인데 지금처럼 뭐 로우 블록이에요. 여기서 공이 오게 되면은 사실 압박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곧바로 들어온단 말이죠.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게 힘들기 때문에 보통의 미드필더들이 다 어떻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컨트롤 패스, 컨트롤 패스, 컨트롤 패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피하도를 픽서라고 불리는 선수들은 거기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거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를 벗겨내는 드리블 혹은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해서 한 명 이상, 2명 이상의 선수를 나한테 고정을 시키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선수가 공을 갖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거 이니에스타가 잘하지 않나요? 네, 그쵸. 이니에스타도 그런 개념이죠. 근데 결국에는 웨데고르 같은 경우는 왼발잡이고 그리고 아스날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제 횡으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횡으로 드리블을 하면은 이 선수들이 다 지금 뭐 이게 나와 있진 않지만 몸 방향이 설정이 된다고 치면은 전부 다 대각선이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등 뒤가 생기는 거예요. 얘 등 뒤, 얘 등 뒤, 얘 등 뒤.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웨데고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첼시전 어시스트 했을 때도 물론 그건 이제 공 뺏어서 공격 전환이다 보니까 여기는 아니고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상황이었죠. 앞쪽이었어요. 예, 요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그 장면 다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선수고 거기서 딱 이 공간,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대각선으로 공을 가질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진 않아도 한 명 이상이 나한테 다 고정이 된단 말이죠. 고정이 되면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선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얘가 왔어요. 근데 얘를 막으려고 얘가 왔어. 그럼 또 얘 등 뒤로 왔는데 또 얘가 왔어. 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얘가 왔어.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풀려요? 반대쪽이 풀리는 거죠. 여크. 네. 왼발로 여기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득점까지 간 거고. 만약에 근데 늦었어요. 여기서 왔는데 얘가 왔는데 얘까지 왔는데 여기선 얘는 2대1이 걸려 있는 거니까 얘가 얘를 의식해서 늦게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럼 그 사이 공간으로 또 넘어가는 또 거고. 똑같아요. 여기서 왔을 때 얘가 얘를 의식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서 2대1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밀어주기. 그럼 여기로 가서 여기서 득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왼발로 그 픽서 공을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게 얘다 보니까 이게 얘가 있고 없고 차이는 좀 크죠. 그럼 결국 이제 저 픽서라는 선수들의 그거는 수비로 하여금 계속 선택을 강요를 하게 만드네요. 그쵸. 여기서 내가 붙어야 되는지 아니면 물으면서 내 마크맨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지 네. 그 면에서도 메리트가 엄청 있겠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공을 받을 때 몸의 방향 자체가 이걸 하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같은 경우는 웨데고르는 이제 1선 상대 백라인을 직면 보고 혹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5선이죠. 4사이면은 이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니까 여기서 이걸 하는 반면에 이제 제가 몇 번 칭찬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 1선이랑 2선 사이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잘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제 코바시치 같은 경우. 걔는 공 받을 때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공을 끈다고 보이죠. 아, 저 새끼 왜 패스를 안 해? 저 새끼 왜 패스를 안 하고 공을 줄줄 끌어라고 하는데 공을 걔는 보면은 바디 포지션 체크 옆으로 뉘어져 있어요. 뉘어져 있으면 상대가 어떻게 오냐면 뉘어져 있으면 공을 뺏으려고 본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나한테 픽스가 되고 고정이 됐기 때문에 어디가 열려 보통은 등 뒤가 열리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오른발잡인데 공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로로 이렇게 드리블하는 거죠. 횡으로. 그럼 얘가 올 거 아니에요? 오면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오른발로 네 등 뒤. 등 뒤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한 명만 고정되는 게 아니고 가로로 보시면은 지역 방어 범위가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있고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근데 이렇게 겹치는 이 교집합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로 가게 되면은 가로로 이렇게 보면 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를 넘어갔으니까 그럼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둘이 고정이 되는 거야. 얘도 오는 거죠. 이 교집합이 되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원으로 치면.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 고정이 되면은 그때 라인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유, 코바치치 인텔에 있을 때도 저런 거 잘했는데. 어릴 때부터 잘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웨데고르 관련된 부분, 뭐 메리노랑 뭐 이어서 그 픽서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다뤄봤고. 저기 지금 채팅창에서 그러면 이강인도 이 자리에 잘 어울린다. 웨데고르 역할. 그런 부분이 그쵸. 그것도 같이 그쵸. 같은 예전에 유형이라고 좀. 아스톤 빌라 잠깐 우리가 에메리 네, 공격했을 네, 네. 때 그 자리 찰떡이다라고 네. 그때 영훈이 네. 형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웨데고르랑 개념적으로 똑같죠. 왼발잡인데다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수고 대각선으로 공을 가졌을 때. 그래서 사실 그 이적하기 전만 해도 저도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선발 라인업이 매 경기 좀 큰 폭으로 바뀔지 몰랐어서
약간 왜냐하면 루이스 엔리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정적인 선발 라인업을 가져가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예상을 했던 게 그냥 이 사람은 원래 4-3-3 하는 걸 좋아하니까 4-3-3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른쪽 메잘라 뭐 8번 미드필더가 되지 않겠냐. 왜냐면 거기에 최적화돼 있는 사실 선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배였죠. 정배였죠. 맞아요. 정배였지 그게. 혹은 오른쪽 윙을 해서 똑같은 공간에서 플레이하고 뭐 하키미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면 사이드 채널을 내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캐릭터로 보면 좀 더 비슷하죠. 근데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사실 골을 직접적으로 넣는데 제 생각엔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는 거고 네, 슈팅력 자체가 그쪽이 조금 더 나으니까.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 얘기까지 오늘 나눠봤고 히드볼 모교부 여기서 모교부가 아니죠? 예. 수요부요. 장코치가 이제 모교부에 오다 보니까 히드볼 수요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찬우 형은 이제 얼른 당근하시러 네, 딱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려올게요. 감사합니다.